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영구강의동 3층에서 수업 실현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업 실현과 수업 비평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 위 대회는 10일에는 국어, 도덕, 체육, 상체, 음악, 11일에는 과학, 수학, 사회, 미술, 실과 과목의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실현 경연대회는 대회에 참가한 학부생들에게 예비교사가 가져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 영구강의동 사양문화관에서 제10회 영어 수업 실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8개의 팀이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경연을 감상하며 내년 대회에 대한 준비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대회의 진행자였던 원어민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시행 세칙에 의해 투표가 하루 연기되어 22일부터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이번 선거 개표 결과 유효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선거가 결정되었지만 후보가 등록되지 않아 2020년도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이 지난 11월 9일 실시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각 과와 동아리에서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월 첫째 주 SE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의 기숙사 서록관에서 2019학년도 동계방학에 서록일관을 폐사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벌써 4번째 폐사입니다. SEBS 장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9일 전 서록관 사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 서록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서록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올해 동계방학 서록일관 전체 폐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확실치 않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서록관은 2019학년도 동계방학에 서록일관 폐사를 진행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서록일관에 노후된 비폼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에 대해 잦은 민원이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록관은 동계방학 기간 침대 등 비품 교체, 도배 및 장판 공사, 내진 보강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록관이 보수 공사에 따른 폐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록관은 안전상의 문제로 최근 3년 동안 6번의 방학 중 총 4번의 부분 또는 전체 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학예방학 서록일관 나동 폐사, 2017년 동계방학 서록일관 전체 폐사, 2018년 학예방학 서록일관 나동 폐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서록관 사생들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서록관 사생들 2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우선 2019년 서록일관 동계 폐사 발표 시기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서록관에서 서록일관 겨울방학 폐사를 2019년 2학기 서록관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약 64%의 학생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답한 132명의 학생 중 약 49%의 학생은 폐사 논의가 나오자마자 공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에 응했으며 약 40%의 학생은 최소 6개월 전에는 서록관이 폐사 여부를 알려줬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한 205명의 학생 중 약 67%에 해당하는 138명의 학생은 동계방학에 기숙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회, 알바, 근로 등을 그만두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컸으며 기숙사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생들의 안전을 위한 서록관 보수공사는 필요한 일이지만 늦은 폐사 공지로 인해 학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반복된 폐사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된 만큼 서록관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록관과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SEBS 장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SEBS 시사청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9일 2020학년도 초등임용 1차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최종 초등임용 TO는 370명으로 일반 경쟁률은 3.4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SEBS 이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2020학년도 초등임용 확정 일반 TO는 2018학년도의 확정 TO 360명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9학년도 최종 TO인 345명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수생 적체 및 다양한 요인으로 접수자 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최종 일반 경쟁률은 2018학년도 2.88대 1, 2019학년도 3.34대 1에 비하여 3.41대 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쟁률 상승과 앞으로의 TO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교육대 학생들의 부담감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작년 5월 19년부터 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한 교원 선발 인원의 점진적 감축으로 30년까지 교원 선발을 안정시킬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인구구조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교원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인구구조 대응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문제를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교육대 학생들도 지난 9월 21일 학령 인구 감소 시기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을 의제 중 하나로 하여 교육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비교과 교사의 증언을 포함한 통계상의 전체 교원 숫자로 교원 정원이 파악되고 있는 점, 학교 책무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말 발표할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교원 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은 내년인 2020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사회의 문제 현상이라는 여론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발령 대기자 적체 및 임용 TO의 불안정성 등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된 교원 수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해결 방안이 빠르게 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SEBS 이가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한국복지대학교 주최로 한국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님을 저희 SEBS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쌤만사의 아나운서 김엽. 강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교대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유아특수교육과의 홍성두 교수님이신데요. 얼마 전 개최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교육에 대해 제언해 주셨다고 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홍성두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교대에서 유아특수교육과에 소속돼 있고요. 특수교육학개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특수교육 관련된 흔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그런 교수 방법들, 그다음에 그 장애인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홍성두 교수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 교육이 주로 이제 초중등 교육, 학령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영역을 어떤 식으로 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지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 수요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 교육, 고등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게 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우리 곁에 엄청나게 바짝 다가오는 산업혁명의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속에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았었을 때, 이런 산업 현장에 나갔었을 때 인력 수요에 맞게 준비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했었고요. 이런 어떤 단순 노무직을 넘어서는
어떤 일자리들을 마련해주고 취업의 방식들을 준비를 고등교육 현장에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좀 보다 양질의 취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의 작업들, 고등교육이 계속 변화되는 것,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제가 했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력 수요 변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그 이공계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장애 대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이공계 쪽으로 잘 안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공계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핵심적인 교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과학인데, 수학과학을 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컨텐츠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술 계열 뭐 이런 쪽도 대단히 많이 중요한데,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뭐 예술고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이 이전부터 차단이 돼 있으니까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 학생의 초등교육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초등교육 전반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국수사가 의미체 실도라는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교과를 벗어나는 뭔가 역량 중심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어떤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들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내용학으로서의 교과 교육,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먼저 초등교육의 전반적인 변화 트렌드가 돼야 되고, 그것과 함께 장애 학생들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 뭐 해결력 이런 것들이 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전에 먼저 문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럼 문제를 발견하는 건 맨날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각도,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다양성의 충돌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화를, 의사소통을 서로 격이 없이 이야기가 됐을 때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여러 가지 의사소통 능력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등교육 전반이 다양성을 담보하는 교육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함께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초등교육 현장이 되고, 그 중에 다양한 존재로서의 어떤 장학생들이 함께 존재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장면들, 이것이 앞으로의 초등교육의 변화의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화이팅 해라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이 새로운 산업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직 현장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초등교육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변함없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거 뭐냐면, 기술이 늘든 뭐 무슨 혁명이 일어나서 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한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교수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 초등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미래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가르칠 초등학생이 다시 산업 현장에 나와서 어른이 됐을 때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그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 인간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가 살아갈 미래 세상 어떨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을
그 선생님들이 해주셔야지만 좋은 교사,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는 교대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님을 만나뵈었는데요. 포럼 내용에서 더 나아가 저희 예비 초중교사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이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다시 한번 따뜻한 열정을 나눠주신 홍성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쌤만사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SEBS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쌤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저희 SEBS는 다양한 교내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2학기 하반기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